11. 인내심을 키우는 비결. 자녀에게 사려 깊고 성찰적이 되도록 가르치기. 빠른 사고와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재능 있는 자녀가 인내심을 키우도록 도울 방법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모든 옵션을 고려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장에서는 인내심, 성찰적 사고, 자제력을 배양하여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주요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는 자녀가 시간을 갖고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과정 전반에 걸쳐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팁과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인내심을 키우는 것은 자녀의 학습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 장에서는 이 분야에서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내의 힘. 자녀에게 성찰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이유. 인내. 장기적인 성장의 열쇠. 인내심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잠시 멈추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평생 동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자제력을 갖춘 자녀는 집중력을 높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역경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이점. 인내심은 자녀의 관계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처리할 시간을 주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녀가 가족 및 친구들과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제력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며 그 바탕에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면 자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 키우기. 아이에게 인내심을 가르치려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고려할 때 시간을 할애하도록 격려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추고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인내심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인내심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자녀가 심호흡, 점진적인 근육 이완, 마음챙김 명상과 같은 마음챙김 기술을 연습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은 자녀가 긴장을 풀고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는 것도 자녀의 인내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수할 일정을 가짐으로써 귀하의 자녀는 체계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을 극복하다. 인내심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언제 좌절감을 느끼거나 압도당하는지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괜찮고 특정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상이라는 점을 자녀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공감하고 과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고 자주 휴식을 취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결론. 전반적으로 자녀가 인내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갖고 생각하도록 돕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챙김과 이완 기술을 연습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연습을 통해 인내심은 자녀가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성찰 교육.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성찰 기술을 가르치면 자녀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자녀가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생활 기술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결정을 통제하여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자녀가 선택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들의 대답을 듣고 그들이 생각하고 반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각 옵션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검토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여기에는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그들의 선택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시나리오에서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결정에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A는 긍정적인 결과뿐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잠재적 결과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녀가 다양한 옵션에 대해 숙고하고 고려하는 시간을 갖고 나면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 후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에게 결정을 내릴 때 반성하는 법을 가르치면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자녀가 미래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찰은 아이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은 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녀에게 성찰하는 기술을 가르치면 자녀가 더 나은 문제 해결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며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인내의 힘.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기. 인내심은 자녀가 결정을 내리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생활 기술입니다. 자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내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귀중한 교훈입니다.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선택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정보에 입각한 성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견 차이나 논쟁이 있을 때에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자녀가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인내심을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완료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든 형제자매와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든 잠시 숨을 쉬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어려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균형감과 집중력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녀가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일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녀가 각 과제를 완료하도록 격려하면 자녀가 주의를 기울이고 과제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방해 요소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자녀가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인내심을 갖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하면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문제의 모든 측면을 조사하고 다양한 옵션을 신중하게 고려하면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면 자녀가 더욱 균형 잡히고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연습 기법. 자녀에게 집중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의 발달과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루틴을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녀가 동기를 부여받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목록을 작성하고 목표를 설정하면 자녀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방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생산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자녀가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심호흡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챙김 활동을 연습하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자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적합한 전략을 찾아내고 자녀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업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필요한 리소스와 지침을 제공하세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격려하고 목표에 도달할 때마다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세요. 자녀에게 휴식을 취하고 필요할 경우 책상에서 멀리 떨어져도 괜찮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이것은 그들이 경계심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은 자녀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쉽게 산만해지기 쉬운 경우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방해받지 않고 공부하거나 숙제를 할 수 있는 지정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잠재적인 방해 요소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도록 격려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십시오. 자녀가 학업에 계속 집중하고 참여하도록 돕는 것은 자녀가 장기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자원과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명심하고 인내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세요. 귀하의 지원과 지도를 통해 귀하의 자녀는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습 과정 지원. 부모로서 귀하는 자녀가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침을 제공하고 이해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녀가 학습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인내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서두르지 않을 때 더 많이 배우므로 학습 과제에 관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완료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녀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성장 사고방식을 장려하는 것도 자녀가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과보다는 노력에 집중함으로써 자녀는 과정에 집중하고 낙담하지 않고 건설적인 비판을 받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 노력을 칭찬하는 것은 이러한 성장 사고방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학습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보상을 주고 작은 성공과 성취를 칭찬하고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등의 긍정적인 강화는 자녀가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수를 질책하는 것은 그들이 노력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므로 대신 건설적인 비판과 이해를 제공하십시오. 실수도 학습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자녀가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습의 어려움에 따른 좌절감에 대해 공감과 연민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침을 제공할 때는 항상 자신이 솔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시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자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당신이 단순히 지도하고 유용한 제안을 제공하면서 자녀가 앞장서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는 성장 사고방식과 독립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필요한 지원, 이해 및 긍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귀하의 자녀는 학습하고 발전하면서 인내심과 회복력을 키울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자녀가 자제력과 한계를 키우도록 돕기. 자녀의 행동에 대한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은 양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자제력을 가르치고 행동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자녀가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고 독립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자제력을 키우도록 돕는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더 잘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방식을 더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가르치는 데에도 자기 훈련의 본보기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녀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고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은 아이가 건강한 자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면 자녀가 자기 훈련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통금 시간이나 화면 시간 제한과 같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건전한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훈련을 실천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생활 기술입니다. 자녀에게 문제 해결 기술, 감정 관리 방법, 자기 관리 연습 방법을 가르쳐 이러한 기술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책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와 도움을 청해야 할 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주인의식을 갖고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구해야 할 때 자신의 감정을 공개하고 이해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이러한 조언의 도움으로 귀하의 자녀는 자제력을 키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건전한 한계와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훈련을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자녀가 독립적이고 탄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 훈련을 모델로 삼고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는 것은 아이가 자존감을 키우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부모는 자녀의 인내심을 길러줌으로써 자녀가 결정을 내릴 때 더 사려 깊고 반성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갖고 자신의 선택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인내심과 자제력을 가르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구조 만들기, 한계 설정, 긍정적인 피드백, 유지 등의 기술은 아이들이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과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부모는 자녀가 인내심이라는 귀중한 기술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인내심과 성찰을 가르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영재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학업에 대한 압박이 클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자가 지적했듯이 영재 아동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선택한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감상을 개발하고 자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영재 아동이 결코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이들의 투지와 탄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 결국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더 커집니다. 영재 아동이 스스로 학습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자녀의 교육과 발달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영재 아동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인마다 학습 스타일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료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더 어려운 자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개인적인 필요와 능력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실수는 자신감 감소, 실패감 또는 좌절감을 포함하여 영재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어린이는 고유하며 학습 과정은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영재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데는 인내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